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초청해 주신 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바로 전에 발표해 주셨던 그 전국대학교 교수님께서 그 정체성의 혼란을 제가 이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연구 분야를 지금 간단히 오늘 소개를 드리겠지만 저희 과 제가 미국에서 근무를 2개 주립대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도 저희 과 교수들이 저를 보면서 뭐 하는 사람인데 왜 푸드를 달고서 이 과에 있는 거니? 라고 하고 이렇게 의과대학이나 이런 약대 파마스티컬이나 뭐 혹은 이런 나사 쪽이랑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은 오늘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냐. 근데 오늘도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인 것 같은 게 한의학 그 대학교에 와서 교수님들한테 저의 그 부족하지만 저의 연구를 보여드린다는 게 조금 저는 기초 쪽 혹은 어플라이 쪽 메디컬 사이언스도 하면서 그거를 또 영양이나 그런 지네틱 그런 테크닉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런 연구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하게 뒷반을 하자면 저는 저 스스로를 영양 유전체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간대사를 통해서 지노바이오릭 메타볼리즘이 어떻게 질병, 특히 캔서나 제가 또 마지막 챕터에 보여드릴 그 카디오바스큘러 혹은 그 심혈관 쪽 질환이 풀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퍼머널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저 소개를 잘 해주셔서 이 슬라이드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로 힘들게 들어갔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 하는데요. NIH 스터디 섹션에서 리뷰 패널로서 근무해본 경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직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머지는 교수님들 앞에서 듣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스토리는 모두 다 비슷하시겠지만 박사과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박사과정 때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영어로는 Apiaceous Vegetable이라고 부르고요. 한국말로 보니까 이게 미나리과 야채입니다. 미나리과 야채인데요. 특히 이제 샐러리랑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잘 구입하기 좀 힘든데요. 이게 야채 이름이 파스닙입니다. 그래서 파스닙 혹은 이 별칭이 설탕 당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리와 파스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무엇에 제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특히 이제 직화를 해서 맛있는 스테이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 드시지만 저는 직화하는 게 좋아하고요. 특히나 왜 직화하는 게 맛있을까? 당연히 매너 리액션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맛있는 것과 몸에 안 좋은 거의 상관관계를 딱 보면 당연히 역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긴 네임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 물질의 네임은 그냥 FIP이라고 부르다. FIP, P-H-I-P, FIP이라고 부르고요. 특히나 그 FIP에서 이 밖에 있는 엑소사이클릭 아민 그룹 요것이 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스테이크 먹으면 몸에 좋지 않죠? 대장에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렇게 잘 익은 스테이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대장암이 일어나면 그것을 손으로 만지면 여러분 손가락에서는 암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 대부분 다 아니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대답을 하죠. 하지만 여기는 많은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께서는 당연히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런 발암 물질들은 스스로는 발암성을 내보내지 못하지만 이것이 이제 발암성을 내지 못하지만 우리 몸에서 들어와서 포로도인으로 들어가서 리버로 간 다음에는 이제 사이클론 P450 여러 가지 엔자임들에 의해서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사실은 하이드록실레이션이 좋은 의도로 일어나는 건데 이제 좋은 의도로 일어나는 이유는 이게 OHD로 붙여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페이스 2 엔자임, 이상 엔자임들에 의해서 컨주게이션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변으로 디톡시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임상실험을 해본다면 굉장히 잘 익은 스테이크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24시간 내로 여러분들의 소변을 제가 검출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FIB이 컨주게이션 돼서 소변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내로. 우리가 운이 좋다면. 이제 항상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하이드록실레이티드 된 FIB이 다른 컨주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salt나 not에 의해서 이게 아세틸 그룹이나 이게 설페이션 그룹을 붙이는 건데 요 컨주게이션이 케미컬리
카스티우스님께서 다른 데로 다녔는데 케미컬이 좀 언스테이블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애들은 그 컨주게이션이 잘 떨어지가 않는데요. 얘는 케미컬이 좀 불안해가지고 컨주게이션 떨어집니다. 그래서 컨주게이션이 떨어져서 코밸런트 바운드가 깨지게 되면은 그때 이 unpaired reactive natrium ion 그 N2 포지션이 생기게 되고요. 그 포지션이 생긴 것이 이제 당연히 그것의 리액티비티 때문에 매크로 모레큘들에 다 결합을 할 수 있겠죠. 단백질, 지질 혹은 운이 나쁘다면 DNA도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DNA 결합한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는 이게 DNA 과합물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DNA adduct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칼시노제네시스의 가장 first step. 그렇다면 저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셀러리와 파스닙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여러 휴마린 드리브티브들인데 이게 퓨라와 큐마린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하나는 실제로 약으로 쓰이는 물질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퓨라와 큐마린이 사실은 이 사이로콘 P450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 수준이 아니라 임상이나 다른 데도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아이디어는 심플한 게 얘를 먹어도 얘랑 같이 먹으면 스테이크를 얘랑 먹으면 얘를 막으니까 아무래도 DNA 애덕트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의 이게 하이퍼서스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었지만 그냥 여기에서는 이것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줄이면 그래 DNA 애덕트가 적으면 뮤테이션도 적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캔서에 덜 걸릴 거라는 아주 해피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디자인 동물 실험입니다. 어큐트 익스포저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야채를 먹이고 그 다음에 7일차에 피부를 인젝션 해가지고 8일차에 왜냐면 24시간 내로 DNA 애덕트가 모두 다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8일차에 동물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룹이 더 있었지만 이 세 가지만 집중하겠습니다. 네거티브에는 그 AIN93G 다이어트라는 그 스탠다드 다이어트 집어넣고 픽을 주지 않고 파스티브 그룹은 다이어트에다 픽만 줘서 양성 대조군을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APAC 베지터블인데 요걸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제가 추출물을 이제 익스트랙트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밀리그램 도주를 이렇게 주면 당연히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연구는 실제로 실생활에서 너가 먹는 양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21%를 이거를 이제 칼로리 컨트리뷰션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 실제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 종이컵으로 있는 컵에 한 컵 반 정도, 100g 정도, 프레시 웨이즈 100g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고요. 일주일 동안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정도라는 것이 25%가 많아 보이지만 이게 웨이트에서 물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파이로케미컬 성분 자체는 굉장히 많이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애널리버 케미스트 쪽인 부분인데 이게 멀티 컬럼을 이용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씻어내고 그 다음에 DNA 애덕트를 이제 잡아내는 애널리 컬럼에다 잡아내가지고요. 이 DNA 애덕트를 정량을 하였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플루크라고 하고 한국말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플루크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실험은 제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저희 석선생에게 진행을 시켰고요. 각자의 다른 조직을 이용해서 DNA 애덕트의 양을 측정했습니다. 왼쪽 패널은 콜론에서 나온 이것이 콜론 캔서를 유발하고 물론 다른 캔서도 유발하지만 콜론 캔서에 특히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콜론 캔서 셀을 에피델리얼 셀을 빼서 거기서 DNA 애덕트를 봤을 때 APAC 베지터블에서 20%의 DNA 애덕트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팬크라이틱 셀에서 그 DNA 애덕트를 측정했을 때 여전히 30%가 똑같이 감소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콜론 캔서랑 콜론과 그 프로스테이트가 다른 조직인데 팬크레스의 다른 조직인데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티슈 스페시픽한 메커니즘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을 핸들링하는 간의 메커니즘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아까 처음에 가글로 잡은 사이로콘 P450의 엔자임 액티비티, 그 다음에 프로틴 익스프레션, 사이로콘 P450 1A1과 1A2의 엔자임 액티비티와 프로틴 익스프레션 모두 봤는데요. DNA 애덕트가 줄어들긴 했는데 저희 가설대로. 근데 그 메커니즘으로 보면 이렇게 페이스 1 엔자임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로콘 P450에 의해서 그 컨주게이션 아니 하이드록실레이즈 된
fit 메타볼라이트가 어떤가 봤더니 실제로 여기에서는 별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저희 지도 교수님 저한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죠. 어떻게 된 거니? 그래서 비슷한 방법으로 실험을 한 번 더 하게 됐고요. 이제 메커니즘 찾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중경한 방법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이렇게 칼시노젠을 투여한 다음에 칼시노젠과 관련된 메타볼라이트를 모두 다 측정하는 메타볼로믹스 그 기법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저희가 이런 스터디 디자인을 다시 해서 유리를 모은 다음에 이제 칼시노젠 메타볼로믹스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전에 알려져 있던 핍이 어떻게 메타볼라이즈 되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입니다. 뭐 중요한 메타볼라이트를 다 이제 뭐 언급을 한 것 같아서 그래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메타볼로믹스를 해본 결과 타비티드 메타볼로믹스죠 이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익스텐시브하게 칼시노젠이 메타볼라이즈 되어 있다는 것을 메타볼로믹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메타볼라이트 3번, 7번, 그리고 2번. 2번은 제가 구조 공정을 했어야 되는데 빨리 졸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마무리 못하고 퍼블리시를 해버렸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세 가지 메타볼라이트인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메틸 그룹, 이 메틸레이션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N2 포지션은 메틸레이션 된다는 것이 이 세 메타볼라이트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이게 핍이 있는데요. 이 핍이 그 하이드록실레이션이 이 N2 포지션이 되기 전에 그냥 아예 메틸레이션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NMP가 N-메틸 트랜스퍼레이즈 그냥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에 OH가 붙을 수가 없고요. 이 OH가 여기 붙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리액티브 나이트리움 아연이 생겨버릴 찬스가 여기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N2 포지션에 있는 메틸레이션이 아마도 그 피지컬한 힌드런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APH 베이스로 무슨 짓을 한 거지? APH 베이스로 이 메틸레이션 메타볼라이트를 모두 다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메틸레이션 메타볼라이트와 fit DNA 에덕트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 역의 상관관계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G에서 나온 일인데 정확히는 Rat에서 나온 일인데 사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의 간을 구입해서 이렇게 엔자임 에스를 했고요. 그래서 그 코팩터를 집어넣는데요. 집어넣지 않았을 때 그 메틸레이드 핏 메타볼라이트가 생성되는지 안 생성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효소적인 그 반응이 사람 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간접적인 거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진짜 사람으로 인터벤션 스터디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 경우에는 크로스오버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집하고 이렇게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제가 직접 만든 햄버거거든요. 햄버거를 제가 만드는데 제가 발암물질을 직접 사람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 충분한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도록 굉장히 오랫동안 익힌 햄버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햄버거에다가 야채, 제가 말씀드린 그 야채를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요. 이렇게 첫 번째 그룹이 햄버거를 먹은 페이지에 갔다면 그 사람은 일주일 있다가 워싱아웃 피리어드이 끝난 다음에 다시 햄버거와 야채를 먹고요. 그 다음에 야채와 햄버거를 같이 먹으면 워싱 피리어드가 끝나고 햄버거 먹는 이런 크로스오버 디자인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그 이후에 유인 커렉션을 통해서 메타볼로믹스를 진행했습니다. 중요한 결과는 이제 다른 그룹들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왼쪽 여기가 이제 컨트롤 그룹이고 여기가 이제 APHS 그룹인데요. 여기에 임상 연구를 하는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임상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모집해서 이렇게 잘 예쁘게 세그리게이션 된다는 것이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자마자 너무 해피해서 이렇게 그룹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나눠질 수가 있지.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나눠졌고요. 특히나 APHS 베이스로 제가 말씀드린 미나리과 식물을 먹었을 때 이 메틸레이트된 이런 메타볼라이트들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사람의 유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연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틸레이션 자체가 칼시노젠 메타볼리즘에 영향을 주어서 캔서의 리스크를, 콜론 캔서나 팬크레아틱 캔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제 첫 번째 연구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인디펜던트 리서치어가 되면서 이제 저 스스로 어떤 분야로 그 연구 분야를 이렇게 익스펜션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인데 그 서양에서 식단을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
그 과당이 액상과당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수들을 우리가 먹는 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정도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령 그 극장에 가가지고 먹으면 우리는 한 번 하고서 리필하면은 또 눈치도 보이고 리필도 안 해주는데 거기는 이만한 거를 그냥 계속 리필해서 먹을 수 있게 그냥 파운틴 그거를 계속 그냥 오픈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프룩토즈 이런 액상 과당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크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집중한 것은 이 액상 과당이 우리 TCA 사이클에 있는 특정 유전자 이거는 아이소시트레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트 2고 지금부터 제가 IDH2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IDH2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 IDH2에 비치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콜론 칼시노젠 메타볼리즘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식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데 어떤 분은 분명히 뭐 맥주를 드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맥주가 먹기 싫고 소주가 먹기 싫으면은 액상과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드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고기만 먹을 때랑 액상과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같이 먹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것을 IDH2로 풀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와일드타입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액상과당을 34% 이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컨디션이고요. 이렇게 액상과당을 6주 동안 애들리빙 폼으로 주었습니다. 액상과당 자체가 칼로리 인테이크를 증가시킨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이제 바디 웨이트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통계적으로 유의치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트 바디 웨이트 자체도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습니다. 간을 조직을 적출해서 트랜스크리프토믹스와 프로티오믹스를 해서 이 데이터를 인티그레이션 했고요. 인티그레이션 해서 찾아보니 첫 번째는 설트윈 시그널링 파스웨이가 인위치가 됐고요. 캐노니컬 파스웨이 중에 두 번째는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도 인위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설트윈이 인위치가 됐고 마이토콘드리아가 인위치가 됐으니 저로서는 설트윈 중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설트윈 서타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설트윈 4 중에서 특히나 설트윈 3가 저한테는 관심이 깊었습니다. 설트윈 3는 왜 관심이 깊었냐면 설트윈 3 자체가 디아세틸레이즈를 통해서 IDH2라는 TCA 사이클의 효소를 포스트 트랜슬레이션 모디피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더 자세히는 디아세틸레이션을 함으로써 IDH2가 효소가 다이너라이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효소의 활성이 정상적으로 발현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효소 활성을 가져가는데 근데 이게 다이너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효소적인 액티비티를 굉장히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당을 주었더니 설킷3의 제가 이게 렐러티브 펀치 발현인데요. 설킷3의 익스프레션이 유의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당연히 이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 아세틸레이트가 덜 돼서 IDH2의 액티비티가 감소할 거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저희가 가설과 똑같이 이렇게 되었고요. 반대로 디아세틸레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아세틸레이션 된 IDH2가 과당에서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첫 번째 프로젝트랑 연결이 되지만 돌아가겠습니다. 스테이크는 페이스 1을 통해서 스테이크로 노출된 피드 페이스 1을 통해서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페이스를 통해서 디톡시피케이션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한 이 페이스 2 엔자임들은 좋은 페이스 2 엔자임들입니다. 이 좋은 페이스 2 엔자임 중에서 특히 글루타타인을 컨주게이션하는 GST, 글루타타인 에스트라이서레이즈는 글루타타인을 여기에 결합시켜서 최대한 빨리 머큐트릭 야시드를 통해서 SG 파트를 통해서 우리의 핍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합니다. IDH2는 TCA 사이클에서 NADP 플러스를 NADPH로 리듀스하는 역할을 합니다. NADPH는 환원이 되고 환원이 되기 위해서 글루타타인을 활용하고요. 글루타타인을 활용해서 NADPH를 활용해서 글루타타인을 환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과당이 설킷3를 이용해서 IDH2를 억제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NADPH 양도 줄어들고 글루타타인, GSH의 양도 줄어들겠죠. 그 가설들이 모두 다 저희의 데이터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Reduced form of glutathione이 오직 이 GST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당을 먹음으로써 설킷3 IDH2를 서프레션하고 그래서 NADPH와 글루타타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이 작용을 억제시킨다는 가설입니다. 정말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IDH2 낙아웃된 마우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디벨롭을 했고요. 이거는 그 홀바디 낙아웃입니다. 그래서 홀바디 낙아웃해서 와일드타입 마우스와 홀바디 낙아웃 마우스에다가 핍을 24시간 동안 처리를 한 그 short period 스터디인데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보시겠지만 핍이 처리된 IDH2 낙아웃에서 가장 큰 P53 프로틴 익스프레션과 이 Cas3 프로틴 익스프레션을 확인해서 간접적으로 세포의 독성이 가장 높았다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롱텀은 어떨까? 지금 이 연구는 이제 4주 했던 것 같습니다. 4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4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핍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IDH2 낙아웃 마우스에서 좀 더 파솔로지컬한 마커를 디벨롭하기 위해서 봤는데요. 이제 투명까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이 그 사이에 이제 폴립들이 이제 생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DNA 데미지와 프로리폴레이션 마커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IDH2 거의 8주라서요. IDH2 낙아웃 마우스에서 형태없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고기를 먹을 때 탄산음료와 같이 드시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주제를 시프트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 IDH2 혹은 3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졌던 것은 이제 메디컬 푸드라는 개념입니다. 메디컬 푸드인데 메디컬 푸드에 어떻게 저희가 접근을 했냐 하면 33를 액티베이션 하면 우리가 혹은 33를 액티베이션 하면 우리가 메디컬 푸드로서 소재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33를 액티베이션 하는 물질이 무엇이 있을까? 니코틴 에이마이드랑 니코틴 애시드 이것들이 다 그 NAD를 만들어내는 그 전구체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한국에서는 아직 그 규제 때문에 그 식품의약품으로 인정이 되진 않습니다. 비타민 B 전구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인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니코틴 에이마이드 라이보즈 여기서부터 이제 N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NR은 아마존에 가시면 사실 수 있는데요. 트루나야젠이라는 제품 혹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몇몇 그 의사분들, 제너럴 피지션들 분들이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마다 나 그거 알고 있는데 네가 이걸 어떻게 하니? 이거 무슨 연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강남 아줌마들 3대 불로초 중에 하나라고 지금 되게 많이 직부로 먹고 있는 거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물질 자체에 대해서 미국에서 나사나 다른 임상 연구들, 화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셀룰러 런지비리, 오래 사는 것들, 그 다음에 에이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니코틴 에이마이드 라이보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앱도미널 캔서에 걸리면 라디오 테라피가 당연히 그 중요한 그 트리트먼트의 옵션으로 되는데 이제 그 2차적인 세컨더리 모빌리티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이게 암 조직만 타겟하는 것이 아니라 암 조직을 서라운딩하는 헬티 티슈까지 공격을 해서 이것들이 다 그 세컨더리 모빌리티를 유발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 라디오 테라피가 처리를 함으로써 나오는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들을 어떻게 디톡시파이 하는가? 다시 아까로 돌아가면 33 IDH2 액세스를 통해 가지고 NADPH 합성과 글루타마인 리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를 디톡시피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라디오 테라피 자체가 이 33 IDH2 액세스를 서프레션합니다. 그런 이 아이디어는 RT를 받은 사람에게 너가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 세컨더리 모빌리티가 있으니까 치료한 이후에 우리가 이런 33 IDH2 액세스를 액티베이션 시켜줌으로써 최대한 빨리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 디톡시피케이션을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식으로 메디컬 푸드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한 연구는 아니고요. 저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그 예일대학교 의대 교수님과 UAMS 교수님으로부터 나온 데이터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는 와일드타입에서 레디에이션을 줄 때는 그 IDH2의 액티비티가 현격하게 감소하는데요. 33 낙아웃을 해버리면은 IDH2 액티비티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레디에이션 테라피가 당연히 32 IDH2 액세스를 감소를 시킬 수는 있는데 33가 없으면 IDH2가 감소가 안 된다는 상하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그렇다면 pathophysiological changes는 어떤가? 와일드타입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콜라겐 디포지션이나 이게 마일드 매큐레이션이라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보이는데, 이제 이거 33를 지워버리면 이제 엄청 심한 pathophysiological change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33 IDH2 axis가 얼마나 보호 기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설은 이렇습니다. SBRT 같은 이런 하이 도즈 레디에이션을 줄 때 33의 IDH2 axis가 감소가 될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하이드로젠 프락사이드가 늘어나서 리버나 GI 트랙의 톡시시티를 유발해서 2차 세컨더리 모빌리티에 영향을 줍니다. NR을 투여함으로써 NR이 33 IDH2 axis를 트랜스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 로스를 줄이고 그래서 세컨더리 모빌리티를 감소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이 NR을 이 RT를 받은 환자들의 메디컬 푸드 컴포넌트로 한번 활용해보자. 세포 실험까지 하고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가지고요. 첫 번째는 이제 헬티 셀에서 와일드 타입에서 레디에이션을 쳤을 때 이렇게 헬티 셀이 이렇게 죽는 것을 보이는데, 이제 요만큼의 독성이 IDC가 없으면 굉장히 심한 독성으로 크리스퍼 캐스9으로 이 낙압을 시킨 건데 굉장히 큰 독성으로 이제 나온 것을 보여주죠. 그만큼 IDH2의 보호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대로 캔서셀 자체에도 NR이 도움을 주면 어떠니? 그렇진 않고요. 캔서셀 자체에다 비교를 해보면 레디에이션을 준 다음에 NR을 줬을 때 캔서셀 자체의 썰가면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T 테라피의 이피션시에 컴프로마이즈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전 생각을 해가지고 그랜트가 DOD에 지금 언더 리뷰를 했다가 제가 이제 한국으로 건너와서 이거는 제가 수행을 할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국방부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던 연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아까 제가 옥스퍼스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사실 IDH2로 이제 낙압을 시키면 여기서 메타볼릭 트래피킹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forward TCA 사이클이 감소가 돼가지고 옥스퍼스포가 감소가 되는 그런 메타볼릭스 데이터를 저희가 획득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이제 두 번째 연구 분야고요. 이제 마지막 연구 분야는 이제 다시 APHS 베스트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APHS 베스트업으로 돌아가고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미세먼지와 흡연입니다.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연히 호흡기 염증과 이런 터널 디지즈에 관심을 가지겠지만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항상 관심 있었던 거는 봄이 되면 황사, 흡연자들은 어떻게 흡연을 하면서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이런 펫 쪽에 그런 질환에 얼마나 서셉터블 한 것일까. 그래서 무엇을 같이 먹으면 최소한 그런 것들을 독성을 감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이올타 전체 에이올타를 분리를 해서 여기에 이제 여기 스팟들이 다 이제 리피드 디포지션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카디오바스큘라 혈관이 막히는가를 봤고, 이거는 이제 폐 조직을 통해서 뮤커스나 뉴트로필 인필트레이션 혹은 알비오라 사이즈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래서 폐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이 거대한 에어 퓨리파이어입니다. 그들도 나쁜 공기 오염과 나쁜 공기 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에어 퓨리파이어를 전국에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고요. 지자체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요. 여기가 이제 LED 이걸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광고가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유럽 유네스파와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미세먼지나 흡연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리액티브한 알데하이드계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에크롤리언이라는 물질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롤리언은 레스파토리나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APS 데스 21%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디자인은 더 많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핍 스터디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베이절 다이어트의 노 에크롤리언, 포지티브의 에크롤리언, API의 에크롤리언 포함을 해가지고요. 패탈로지스트와 같이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이런 에터락테시스라는 이런 조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한 LVO와 사이즈가 이렇게 많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뮤커스 애큐뮬레이션도 이제 많이 감소한 것을 저희가 피노타입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왜 감소했을까? 에크롤리언이 간에서 디톡시파이 됐는데 그 간에서 디톡시파이 되는 것이 API 베이스터블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 같다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대략적 분석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카디오바스큘러 모델은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카디오바스큘러 모델을 유발하기 위해서 저도 뒤에 미국에서 온 저희 학생 브랜딘이라는 학생과 같이 이제 에이코인 너마이스 연구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합류를 하다가 너무 그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고 이제 베리에이션 너무 커서 이거는 하지 않고 그냥 인트라네이저리 그냥 코에다가 직접 투여를 했습니다. 투여를 해서 저는 이제 에어틱 밸브의 이제 그 리피드 디포지션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퍼머너리 이제 그 콜라겐 디포지션 등과 관련된 그 피노타입을 보여줍니다. 얘는 하이드록시너이라고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는 프록시다이즈 된 그런 마커고요. 마지막으로 얘는 이제 콜레스테롤 크리스탈,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되면서 이것들이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나 홈셀 유발을 해서 그 다음에 에올타의 그 혈관을 좁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디지즈 피노타입을 봤습니다. 메커니즘은 저희가 다 생각하는 메커니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글루타바이온에 의해서 에크롤리온이 디톡시피돼서 이 소변으로 HPMA로 나가는 것. 두 번째는 당연히 야채니까 ROS가 유발되는 것을 야채가 막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저는 이제 여기서 발표하신 분들의 연구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저도 사실은 네토시스에 관심이 있거든요. 네토시스가 이제 그 아이언 원베라의 파밍을 시작해서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한 다음에 NF 카파비를 통해서 인플라메이션 유발하고요. 그것이 당연히 카디오바스큘러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분석한 APCS 베지터블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나 뷰트레이트 프로듀싱 마이크로바이오타인 그 라시너스 브라이스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뷰트레이트의 생성을 통해서 P65의 포스포라일레이션을 감소시켜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그 여러 가지 디지즈 피노타입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제가 받은 연구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컨설팅으로 일하고 있는 같이 하는 파트너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연구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2명의 박사생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포스닥 fellow 감사하게도 고성규 교수님 연구실 출신인 박사를 저희가 한 분을 모시게 됐고, 이제 학부생 2명으로 이제 첫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